이번에는 2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저축 5번째 금고를 지킨 아이들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긴장감에서 벗어난 우리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았다. 우리는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모니카는 그보다 먼저 경찰을 부르자고 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모험을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뿐이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곳저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들을 전부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에 거실 같은 황폐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너희들 비앙카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짖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서 들렸는지 기억나지? 마르셀이 물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 모니카가 몸을 벌며 떨며 말했다. 혹시 지하 감옥 같은 게 여기에? 나 또한 무섭긴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 위해 집안을 한 번 더 돌아봤다. 마침내 지하실 문 같은 것을 찾아냈다. 계단 아래에 있었는데 꼭 옷장문처럼 보였다. 별로 단단하게 닫혀있지는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파른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전등 스위치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거실에서 양초를 몇 개 본 것 같아. 내 말에 마르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 초를 가지러 갔다. 모니카가 초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다. 너희들 나 혼자 두고 정말 저 밑으로 가려는 건 아니지? 나 갈 거야. 넌 여기서 빌리 나폴레옹하고 기다려. 키라와 난 비앙카와 머니를 데리고 지하실을 조사하고 올게. 마르셀이 다노에게 말했다. 사실은 나도 위에서 모니카와 함께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지하실에서 뭔가 발견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다. 또 마르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마르셀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마르셀과 나는 개들을 데리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다. 정말 오래된 지하실인 게 분명했다. 촛불 앞에 드러나 보이는 돌들이 유령 같았다. 마침내 밑으로 내려왔다. 아주 커다란 지하 공간이었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널려있고 저장 식료품과 저장용 병들로 꽉 채워진 선반이 많았다. 천장이 아주 낮아서 마르셀은 몸을 약간 숙여야 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리 특별한 것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마르셀은 선반 뒤에 벽 쪽에 있는 작은 문을 가리켰다. 나 혼자라면 결코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선반을 옆으로 밀었다. 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제야 문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 문을 열어보려 했다. 그러나 단단히 닫혀 있었다. 마르셀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돌았다. 지금 이 상황에선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아깝다. 저 문 뒤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아마 저 뒤에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 저 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마르셀이 킥킥거렸다. 이때 비앙카가 주둥이로 나를 밀쳤다. 이빨 사이에 뭔가 시커먼 것이 물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열쇠였다. 비앙카는 꼬리를 흔들며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평소에도 주인인 트룸프 할머니에게 열쇠를 자주 가져다 주었나 보다. 매우 영리한 개였다. 마르셀이 열쇠를 집어서 서서히 문을 열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촛불로 그 안을 밝혔다. 그다지 크지 않은 공간에는 오래된 금고 하나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마르셀이 금고 가까이로 다가갔다. 하지만 금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문제없어. 이 정도는 애들 장난이지. 마르셀이 자물쇠를 바라보며 웃었다. 난 금고를 열어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르셀은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더니 하나하나 살펴본 뒤 그중 하나를 골라 자물쇠에 넣어보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완벽한 솜씨지. 마르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금고 안을 들여다보던 마르셀이 휘파림을 불어댔다. 이제야 도둑이 뭘 찾으러 왔었는지 알겠네. 나는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종이 뭉치 같은 지폐다발과 잘 정리된 금괴 덩어리가 들어있었다. 마르셀이 옳았다. 도둑은 저것 때문에 들어온 곳이 틀림없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걱정이 되었다. 우리가 이걸 여기에 그대로 두면 도둑이 다시 들어올 텐데 어쩌지? 내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마르셀이 제안했다. 네 말대로 도둑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경찰을 부르는 게 좋겠어. 그러면 보물은 안전하게 보존될 거야. 그 전에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적어두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잖아. 우리는 꼼꼼하게 세워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목록 작성이 끝나고 나서 적은 것을 훑어보았다. 1만원짜리 100장이니까 100만원, 금괴 25개, 금화 78개, 정서 160석장, 편지와 통장, 잔액, 확인서가 든 서류 가방, 보석 16개가 든 작은 주머니,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7개. 마르셀은 만족한 표정으로 쪽지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 저게 우리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마르셀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트럼프 할머니는 정말 부자구나. 내가 감탄을 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재산들을 지하실에 보관하시는 걸까? 내가 궁금해서 묻자 마르셀이 말했다. 할머니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계실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 비상시를 위해 보관해 둔 것일 게고. 내기해도 좋아. 비상시를 위한 것이고 너무 많은걸? 약간 의심스러운 듯 내가 말했다. 부자들은 이런 일을 즐기지. 주인공이 돈 속에서 수용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내용의 만화도 있잖아. 마르셀의 주장이 계속되었다. 내가 읽었던 만화들을 모두 기억해보았다. 돈을 만지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하시는 엄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내 생각에 부자들은 결코 돈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내 말에 마르셀도 동의했다. 나는 트럼프 할머니가 이 금과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정말 짜릿한 기분을 느꼈을 거라고 믿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지하실로 걸어 들어가 금고를 열고 금괴와 돈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마 금화와 동전을 청소하는 것조차도 재미있게 느꼈을 것이다. 갑자기 머니가 지저대기 시작했다. 비앙카도 따라 짖었다. 두 마리 개는 문 쪽을 향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한층 더 격렬하게 짖어댔다. 마르셀이 문 쪽으로 가서 처음에 지하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모니카, 너야? 거기 있는 게? 도둑이 찾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머니와 비앙카가 짖는 것을 멈추고 어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마르셀도 굉장히 당황한 듯 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개들이 모니카를 보고 짖는 것은 아닐 텐데. 순간 우리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지하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머니의 털이 곤두섰다. 조용히 있어 머니. 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지만 머니는 좀처럼 조용해지려는 기색이 없었다. 계속해서 어르렁거렸다. 그 사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순간 커다란 손전등 불빛이 작은 지하실 공간에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불빛이 내 눈을 비쳤다. 난 비명을 질렀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물었다.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마르셀이 힘차게 외쳤다. 불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한층 더 낮고 울림이 큰 목소리였다. 아이들이군. 거기서 뭐 좀 찾았나? 그럼 우리가 아주 편해지겠군. 불빛이 금고 쪽으로 옮겨갔다. 순간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며 고함을 질렀다. 베른트, 이걸 봐! 그가 외쳤다. 그 여자의 말이 맞았어. 정말 여기 보물이 들어있었군. 그 더러운 손 거기서 뭐 떼지 못해요? 그건 전부 할머니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꼬마 아가씨 뭔가 혼동했군.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첫 번째 목소리 웃음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금고에서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 쪽으로 옮겨갔다. 자세히 보니 경찰 아저씨들이었다. 마르셀이 먼저 이 상황을 파악했다. 나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놓였다. 네 친구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단다. 경찰 아저씨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다. 모니카는 어디 있어요? 마르셀이 물었다. 자기 아빠와 다른 경찰 아저씨들과 함께 위에 있다. 큰 경찰 아저씨는 큰 지하실로 가더니 1층 계단에 서 있는 동료를 불렀다. 아무 일도 없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위로 올라갔다. 10명이 넘는 경찰 아저씨들이 복도와 거실에 흩어져 있었다. 모니카의 아빠도 보였다. 모니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모니카는 우리를 한동안 기다렸다고 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계단 아래까지 가서 우리를 불러보았는데 대답이 없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아빠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모니카의 아빠가 우리를 엄한 눈초리로 쳐다보셨다. 너희들 정말 못 말리는 녀석들이구나. 일단 경찰에 알렸어야지. 우린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대신 모니카를 째려보았다. 모니카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혼자 1층에 있었던 모니카는 몹시 무서웠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보물을 세느라고 모니카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문을 수리하기 위해 열쇠장애가 와 있었다. 경찰 아저씨들이 금고를 조심스럽게 운반했다. 그 외에도 아저씨들은 몹시 바빠 보였다. 우리도 아저씨들의 많은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경찰 아저씨들이 칭찬해 주셨다. 아저씨들은 아무래도 우리 때문에 도둑이 도망간 것 같다고 했다. 마르셀과 나는 자랑스러웠다.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가에 서 계셨다. 엄마는 우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며 아마 굉장히 나쁜 상상을 하고 계셨을 것이다. 경찰 아저씨들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마르셀과 나폴레옹을 집으로 데려다 주셨다. 엄마는 당장 마르셀의 엄마, 즉 이모와 하넨캄프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다. 그들도 엄마처럼 경찰이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엄마에게 모든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씀드렸다. 그러고 나니 온몸의 힘이 다 빠져서 잠을 잘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엄마에게 경찰부터 불러서야지 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드려야 했다. 감사합니다.